안녕하세요, 태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도면 양식하고 이런 걸 하려고 그랬는데, 파트 4 수정 있죠? 편집 기능인데, 파트 4 하고 갈게요. 파트 4 빠르게 해가지고, 수정 명령 빨리 끝내버리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면 시험 칠 때 쓰는 양식 만드는 것부터 해서 차근차근하게 여러분들 도면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파트 4 쪽 내려가면 이제 편집하기죠. 자, 4강부터는 이제 편집하기로 들어가는데요. 자, 편집하기에는 맨 처음에 섹션이 1부터 해서 14까지 있습니다. 총 14가지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보면은 못깎기, 못따기, 간격 띄우기, 자르기 등등등 해갖고 맨 마지막에 대칭까지 있죠. 자, 편집하기 기능은 상당히 저희가 많이 써요. 굉장히 많이 쓰는 기능이고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고, 실제적으로 그리기 기능 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리기 기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편집하기로 모든 도형을 다 그리기 때문에 편집하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편집하기를 이용한 도형 그리는 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편집하기 꼭 잘 알아두시고, 편집하기는 제가 관련 있는 것들끼리 묶어버릴 거예요. 묶어서 이제 인강 하나씩 만들어 버릴 텐데, 오늘 처음에는 못깎기하고 못따기입니다. 요거 두 개를 일단 우선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섹션 1, 섹션 2에서 못깎기와 못따기. 자, 못깎기는 필렛이고요. 못따기는 챔버입니다. 요 두 개는 가장 밀접한 관계이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못깎기보다는 못따기가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자, 못깎기 볼까요? 못깎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못깎기란 해갖고 모서리를 라운드 시키는 추가 명령입니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못깎기 아이콘은 여기 있네요. 자, 그러면 못깎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드를 실행시키시고요. 자, 못깎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조금 드리고 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이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론을 조금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를 하십시오. 기본적으로 사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런 식으로 사각형이 있습니다. 마음이 삐딱해가지고 사각형이 똑바로 안 그려지네요. 자, 못깎기는 여기서 말 그대로 모서리, 지금 사각형이니까 모서리가 총 4군데가 존재하죠. 이 모서리를 부드럽게 깎아내는 걸 못깎기라고 부릅니다. 자, 못깎기를 자르는 조건은 크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조금 크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모서리가 있는 사각변이 하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못깎기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모서리를 깎는데 못깎기의 기준은 R이에요. 즉 반지름을 기준으로 깎습니다. 반지름이 기준이 되고요. 이 반지름은 여기서 가로 세로가 똑같은 반지름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자, 모서리를 기준으로 똑같은 거리가 가는 거죠. 자, 여기가 5고 여기가 5라고 가정했을 때요. 이런 식으로 5에서 5만큼 간 지점의 중심을 잡고 여기를 이렇게 반지름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못깎기인데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한쪽은 5고 한쪽은 3이 되는 못깎기를 할 수는 없나요? 되는데 이거는 못깎기가 아닙니다. 못깎기는 항상 가로 세로가 똑같아야 돼요. 반지름으로 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되는 중심으로부터 반지름 형태로 자르기 때문에 치수가 바뀔 수가 없어요. 만약에 반지름 이게 바뀌게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길게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타원에 가까워요. 그래서 못깎기는 좌우의 값이 같습니다. 한쪽이 틀리지가 않아요. 이제 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런데 자, 이걸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하고 못깎기를 해보면 이렇게 돼요. 자, 못깎기는 여기에 있죠. 못깎기. 여기에 이제 못깎기 안에 보면 못따기도 같이 있어요. 곡선 혼합도 있고 이런데. 자, 우리가 못깎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각형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라인 명령을 넣어서 L 해서 라인 명령 하나 넣어서 이메일 곳에 클릭하고요. 일단 직교를 켜둔 상태에서
50에 가로 세로 50에 50 조금 확대해야 되겠네요. 확대를 조금 해서 50에 아래쪽으로 가도 뭐 50짜리 사각형 하나 그리신다고 생각하세요. 50에 그리고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우리가 그렸습니다. 자, 여기 모서리를 깎아낼 거예요. 자, 모서리를 깎아내서 목깎기 명령을 넣는데 목깎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필렛해서 들어갑니다. 필렛해서 들어가는데 요거 이제 여러분이 조금 잘 보셔야 되는 게 창을 조금 늘릴게요. 여기 명령이 있어서 한 3줄 정도로 봐야지 이 명령이 나오거든요. 자, 필렛 명령이 들어가죠. 필렛 명령. 자, 필렛 명령이 들어가는데 단축키로는 F 하면 필렛 이렇게 들어가죠. 위에 있죠. 자,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스페이스바 엔터 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이콘 자체 마우스 커서가 사각형으로 바뀌죠. 바뀌면서 나오는 내용이 첫 번째 객체를 선택해 달라고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보면 필렛은 현재 설정해서 모드 해서 자르기 반지름 그리고 0으로 되어 있죠. 0. 요거를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반지름 값은 0이에요. 반지름 값이 0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쪽 모서리를 자른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 잘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0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를 수가 없죠. 수치상으로. 그래서 목깎기를 실행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반지름 값을 먼저 넣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목깎기의 필렛에 있는 서브 명령들 보면 명령 취소, 폴리선, 반지름, 자르기, 다중이래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우리는 반지름이 중요해요. 반지름. 처음에 반지름 R을 넣어도 되고요. R이라고 입력을 하고 스페이스바 목깎기 반지름 지정해 달라 나오죠. 우리 50에 50짜리로 그렸잖아요. 그럼 한 5 정도. 그래서 목깎기 값 5 넣고 스페이스바. 자, 목깎기 반지름 이제 5로 들어갔어요. 아까는 0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5로 들어갔어요. 이제부터는 자를 수가 있겠죠. 자, 내가 원하는 모서리에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순서는 상관없어요. 가로꼴 찍어도 되고 세로꼴 찍어도 되는데, 자, 가로 먼저 찍어 볼게요. 클릭하고 마우스 밑으로 가자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자르고자 하는 모서리 반대편으로 가면 이런 식으로 목깎기가 이렇게 잘려집니다 라는 걸 볼 수 있죠. 여기서 한 번 더 클릭. 자, 그러면 어때요? 목깎기가 잘렸죠. 근데 마우스 어떻게 되죠? 커서 명령 입력 들어왔죠. 그래서 목깎기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명령을 실행을 하면 그 명령이 종료가 됩니다. 그럼 다시 이쪽에도 목깎기로 자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우클릭해서 명령 불러와요. 자, 불러왔죠? 불러왔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목깎기가 5가 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CAD는 앞전에 들어가 있던 수치를 기억을 합니다. 항상 앞전의 수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목깎기 명령을 안 넣은 상태에서는 0이었지만 지금 5가 들어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굳이 반지름 값 5를 다시 넣어줄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반지름 값이 5가 아닌 다른 값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다시 넣어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 상태로 그냥 하면 되는 거죠. 자, 내가 자르고 싶은 모서리 두 군데 클릭하면 이렇게 잘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다시 우클릭. 자, 이번에는 목깎이를 좀 다르게 잘라볼게요. 자, 반지름 값을 바꾸자는 거죠. R 해서 반지름 값 R 스페이스바 하면 자, 반지름 목깎이 설정하죠. 자, 이번에는 10mm라고 넣습니다. 숫자를 10이라고 넣고요. 스페이스바. 이번엔 밑에를 자를 거예요. 클릭. 자, 여기보다는 얘가 훨씬 크게 잘렸죠. 자, 다시 우클릭. 왜 그러냐면 목깎이는 명령이 한번 실행하고 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된다 그랬어요. CAD는 우리가 CAD란다. 라인 명령은 우리가 우클릭을 해서 종료를 시켜줘야 되지만 얘는 한 번의 명령을 수행하고 나면 자동으로 종료가 됩니다. 다시 우클릭해서 클릭하면 이런 식으로 목깎기를 할 수 있죠. 자, 이건 기본적인 목깎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심화적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자, 다시 우클릭하면 이제 목깎기 나옵니다. 자, 명령 취소가 있고 폴리선이 있고 반지름 우리가 방금 했고요. 자르기인데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명령 취소 이유는 전체적인 명령을 그러니까 명령 안에서는 한 단계를 뒤로 가지만 이런 식으로 전체 명령이 다 종료된 상태에 유를 하면 전체가 다 돌아간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자, 근데
이거를 책에도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되돌리기에서 명령 취소 있죠. 언더. 자, 얘를 옆에 보면 화살표가 하나 있어요. 요거 클릭하면 지금까지 했던 명령이 이렇게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필렛 두 번째, 세 번째까지만 되돌리고 싶어 이러면 여기를 클릭해 버리면 이렇게 돌아가요. 처음 상태로.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상태로 명령 어느 라인에 가서 선택을 하게 되면 클릭. 자, 라인 명령 이전으로 지금 라인 명령 들어가기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도 돌아갈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자기가 했던 명령을 다시 되돌릴 수도 있고 이거 있죠. 자, 요걸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실행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에 초기에 언더 리더를 제가 설명하면서 이 부분을 빼먹어 가지고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갑니다. 관련 있는 게 나와서. 자,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거 외에 자, ESC를 제가 좀 눌렀어요. 자, 커맨드 창을 위로 다시 올려놓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죠. 나는 이 모서리 4개를 한꺼번에 좀 깎고 싶은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지금은 우리가 이제 순차적으로 깎았지만 한꺼번에 깎고 싶은데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원상태로 조금 돌리고요. 얘네들 자, U로 해서 원상태를 돌렸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필렛 명령 F 엔터 쳐서 자, 여기 보면 반지름 값 요거 잘 보시라 그랬죠. 반지름 값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명령 돌리는 와중에 반지름 값까지 다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반지름 값 넣어 주셔야 되고 반지름 값은 5로 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이번에 한꺼번에 자를 거니까 이번에는 다중으로 자를 거예요. 이 M이 멀티의 약자예요. 멀티의 약자라서 다중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M이라고 입력하셔도 돼요. M하고 스페이스바 치면 이제 다중이 들어간 거예요. 다중이. 자, 클릭하면 명령이 종료되는 게 아니고 살아있죠, 아직. 계속 뭐예요? 클릭해서 반지름 5짜리 목깎기를 이렇게 계속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다 했다면 이제는 우클릭해서 명령을 종료하시면 돼요. 자, 지금 설명한 게 일단 반지름까지 요까지는 키보드로 반지름 값을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중은 1개 이상의 모서리를 깎을 때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자, 폴리선은 말 그대로 우리가 지금 기존에 그리는 선은 그냥 일반 라인이죠. 폴리선을 목깎기 할 때 쓰는 게 폴리선이에요. 그래서 폴리선을 쓸 일은 없으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이 자르기예요. 자르기. 자르기라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제 목깎기를 하면 이렇게 다 변하죠. 자, 다시 좀 되돌릴게요. 자, 요 상태인데 우리가 여기를 자르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없어지죠, 자동으로. 근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 작업하시다 보면 알겠는데 요거 자를 때 이게 안 잘리고 여기에 목깎기만 됐으면 좋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럴 때 쓰는 게 자르기 기능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F로 목깎기 불러오고요. 자, 반지름 값 0이니까 또 넣어줘야 되겠네요. 반지름 값 5라고 넣어주시고, 자, 자르기죠. T 해서 스페이스바 하면 지금 옵션이 자르기가 되어 있어요. 자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점 보이시죠? 자르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깎기를 한 다음에 남아있는 선들을 잘라내는데 여기 자르지 않기로 바꾸게 되면 자, 이제 자르기에 노가 들어갔어요. 자르지 않기 노. 자, 반지름 값 5 들어가 있고요. 자, 잘라볼까요? 클릭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선이 남아있죠. 그죠? 이 선이 남아있어요. 이게 자르지 않기 기능이에요. 자, 다시 우클릭해서 목깎기 불러와서 클릭하게 되면 자르지 않고 그냥 남겨둡니다. 이게 자르기와 자르지 않기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선을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면 자르지 않기 옵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남겨두셔도 되고, 아니면 필요 없다라고 생각되면 기본 옵션은 자르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목깎기를 바로 그리고 잘라내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목깎기고요. 자, 그 다음에 할 거는
못따기입니다. 못깎기에 가서 아래쪽에 보면 못따기가 있어요. 자, 못따기 클릭하면 이렇게 못따기로 바뀝니다. 자, 옵션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몇 개가 더 늘어났어요. 자, 일단 못따기에 대한 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잡고 갈게요. 이론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따기에 대한 기본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여기 보면 거리에 대한 못따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못따기가 있어요. 크게 보자면 거리에 대한 못따기, 각도에 대한 못따기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총 세 가지가 있어요. 못따기는 총 세 가지의 기능을 가지고 못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가 돼요. 자, 첫 번째로 못따기는 거리에 대한 못따기를 할 수가 있어요. 거리에 대한 못따기. 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모서리 이제 못 깎기는 말 그대로 부드럽게 이렇게 알을 줘서 깎아내는 거고, 못따기는 말 그대로 모서리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못따기를 하는데 못따기는 기본적으로 옵션 값이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못깎기랑 비슷한데 일정 거리를 줘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어요. 자를 수가 있는데 가로 세로 길이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이고 여기도 3이면 거리값이 똑같죠. 그죠? 이 끝을 기준으로 좌우가 똑같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못따기가 정삼각으로 따집니다. 이거를 우리가 도면에서 표현할 때 C라고 표현해요. C. 그러니까 챔버의 약자죠. 챔버의 C의 약자라서 C라고 표현하고요. 그 뒤에 숫자를 3이라고 적으면 챔버로 못따기를, 그러니까 좌우 거리값을 똑같이 딴 걸 이런 식으로 C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우리 이제 기계 제도의 이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못따기가 이렇게 3에 3만큼 정확하게 따져 있는 걸, 요 거리값 3이 45도로 이렇게 모서리가 잘려 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C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보조 문자들이 있거든요. 우리 앞전에 했던 게 이런 것들이 있었죠. R, 그죠? 그 다음에 파이, 원 설명할 때, 그리고 이제 C가 붙는 거예요. C. 모서리를 딴다가 C예요. 야그가. 그래서 항상 숫자 뒤에 치수가 뒤에 오고요. 보조기호가 앞에 옵니다. 치수 보조기호가 항상 앞에 와요. 뭐든지. 그래서 C3 이러면 못따기 3이 되는 거예요. 자, 나중에 보조기호는 좀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 값을 좌우를 이렇게 주고 또 상하를 이렇게 줘서 동일한 거리 값으로 잘라낼 수가 있어요. 이게 기본 못따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못따기 어떤 게 있느냐면 못깎기는 안 됐는데 못따기는 거리 값을 다르게 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3이고 여기가 예를 들어서 6이 오는 이런 식으로 가로 세로의 숫자를 다르게 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못따기 두 번째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못따기 기능, 각도에 대한 못따기가 있어요. 거리에 대한 못따기, 이 거리에 대한 못따기는 가로 세로가 서로 다르게도 줄 수 있고 동일하게도 줄 수 있어요. 근데 가로 세로 길이를 서로 다르게 줬다면 아까 동일한 거리값은 C라고 치수 보조기에 표기한다 그랬죠. 근데 거리값을 다르게 줬다면 C라고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틀립니다. 거리값이 깎고자 하는 거리값 두 개가 같을 때만 C라고 표기합니다. 그래서 거리값이 서로 틀리면 C라고 표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거리값을 같게도 줄 수 있고 서로 다르게도 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각도입니다. 각도.
방금 설명해서 여러분들 얼핏 눈치를 채셨을 텐데, 거리값을 주고요. 이 거리값, 이 기준을 포인트로 모서리를 각도로 잘라버리는 거예요. 각도로. 자, 그래서 이 각도가 뭐 억각이기 때문에 상관없겠죠. 예를 들어서 이게 45도인 경우에만 C로 표기하고요. 45도가 아닌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40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치수는 거리값 3과 각도 40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치수 넣을 때 여러분들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못따기는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두 개의 값이, 여기서 값이라는 건 거리값이죠. 동일하거나, 두 번째 두 개의 값이 서로 틀리거나, 다음에 세 번째 하나는 거리값이고 하나는 각도값이고,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못따기는. 그래서 이게 기계 제도의 이론에도 나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CAD에서도 이 기능으로 똑같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론을 안 하고 와서 일단 이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한 세 가지 가지고 못따기 한번 해볼게요. 못따기 클릭하게 되면 챔퍼라고 들어가죠. 자, 단축키로는 자, ESC 하고요. C 하면 좀 기다리면, 우리 C는 여기 서클이었죠. 원그리는 기능.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또도도도도 안 나오네요. 요 있네요. 챔퍼 있죠. 그래서 단축키는 CH까지 넣어주시면 요 밑에 또 올라오죠. 자, A까지 넣어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올라오죠. 그래서 단축키는 CHA가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 단축키 빠르신 분들은 단축키로 치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마우스로 많이 찍어요, 여기를. 자, 요거는 뭐 선택사항이니까. 자, 근데 여기 이제 아까 못깎기 설명할 때랑 똑같죠. 현재 못따기는 거리값이 1, 2, 0이고요. 거리값 2가 0이에요. 그럼 거리값 1과 2를 넣어줄 거예요. 자, 거리값 넣어주는 거는 여기 D 있죠? D. 자, D 입력하고 스페이스바 치면 첫 번째 거리값 나오죠? 자, 5라고 입력할게요. 엔터. 자, 두 번째 거리값 나와요. 자동으로 첫 번째 거리값 기준으로 두 번째 거리값은 5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만약에 이 거리값 서로 틀리다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새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5라는 거리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스페이스바 한 번이랑 마우스 우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자, 5가 들어갔어요. 두 번째 거리값까지. 자, 이러면 내가 원하는 모서리의 객체를 선택하면 되죠. 클릭. 이렇게 가져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잘리죠. 이렇게 클릭.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에 지금 이거 남아있죠. 이거 남아있어요. 그럼 이게 자르기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겁니다. 자르기 기능이. 그러면 못깎기 다시 못따기 다시 우클릭해서요. 요 자르기 있죠? 자르기 클릭해서 지금 자르지 않기가 되어 있네요. 자르기로 바꿀게요. 자르기로. 자, 그러면 자르기도 바뀌었어요. T 들어갔죠.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해볼까요? 지금 현재 거리값은 5가 계속 들어가 있어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마우스만 싹 가져갔는데 5로 잘린다는 게 보이죠? 클릭.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잘라낼 수가 있다는 거죠. 다시 우클릭, 클릭, 다시 우클릭. 자,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우리 거리값 주고 자르지 않기, 자르기에 대한 옵션 사용했고요. 다중은 말 그대로 여러 개를 자르는 거겠죠. 자, 못따기와 못깎기는 명령이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자동으로 종료해요. 보세요. 클릭하면 명령 입력해서 대기 상태로 넘어갔죠. 그래서 못따기와 못깎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점 기억하시고요. 다시 좀 돌릴게요. 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다시 못따기 클릭하고요. 이번엔 각도와 거리값을 서로 틀리게 해서 잘라볼게요. 자, 이제 되돌리기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0이 됐는데, 거리 클릭하고요.
자, 이번에는 3입니다. 첫 번째 모서리 값이 3이에요. 3. 엔터. 두 번째 모서리 값은 7입니다. 엔터. 자, 3과 7이죠. 자, 마우스로 싹 가져가서 클릭. 다음 선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자,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가 되는 거예요. 3을 가진 선이 이 선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7을 가진 선이 되죠. 클릭하면 어떻게 되죠? 3만큼 들어가고 7만큼 내려갔어요. 자, 이런 식으로 치수를 넣어보면 우리 치수 설정 해놨기 때문에 이제 작아서 얘가 작아서 이제 치수가 이렇게 밖으로 삐져나가는 거거든요. 거리값이 너무 작아서. 자, 처음에 여기를 클릭했으니까 이 선은 3이 되는 거고 이 선은 7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못따기 클릭하고요. 거리값 클릭해서 자, 첫 번째 못따기 3이잖아요. 이번에는 5를 주고요. 두 번째는 10mm를 줘서 조금 더 크게. 자, 됐어요. 5에 10 들어갔죠. 자, 이쪽은 5로 자를 거고 이쪽은 10으로 자를 겁니다. 클릭. 두 번째 클릭하면 어때요? 이렇게 길게 자르죠. 자, 이것도 역시 우리 뭐다? 자르기 기능 킬게요. 자르기 클릭해서 자르기라고 입력을 하고요. 들어갔어요. 자, 이제 밑에 해볼까요? 클릭하게 되면 잘라내죠. 자, 자르지 않기 기능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클릭해서 다시 못따기 불러오고요. 자, 이번에는 각도로 자를게요. 각도로. 자, 각도 클릭합니다. A 입력해도 되고요. 자, 첫 번째 못따기 선의 길이 지정 되어 있죠. 각도는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3하고 7, 뭐 5하고 10mm 이렇게 넣었는데 각도로 자르길 때는 새롭게 지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5라고 넣고요. 자, 각도 얼마로 자를 건가 물어봐요. 자, 15도로 자를 거예요. 15라고 입력을 하고요. 각도는 15도가 됐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아래선 클릭. 자, 확대 좀 하고 윗선 클릭. 어떻게 되죠? 보이시나요? 자, 여기 5를 기준으로요. 자, 여기를 먼저 지정했죠? 이쪽 선 5로. 그리고 어떻게? 5로 하고 15도로 각도값 15도로 여기를 이렇게 잘라버린 거예요. 15도로. 이해가시나요? 아까 치수를 제가 이제 요렇게 설명한 건데 뭐 요렇게나 요렇게나 둘 다 억각이니까 같은 각이거든요. 자, 먼저 찍는 쪽이 잘려지는 거리값이 됩니다. 먼저 찍는 쪽이 잘려지는 거리값 그게 5가 되고요. 자, 요 5만큼 와서 요 온 기준으로 15도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각도에 대한 못따기입니다. 각도에 대한 못따기. 거리에 대한 못따기, 거리값을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거리값을 동일하게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자르지 않게 자르기 기능을 이용해서 선을 남겨둘 수도 있고 선을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자, 다시 못따기. 자, 폴리선은 아까 우리가 폴리선에 대한 자르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폴리선이 아닌 경우에는 굳이 쓸 이유가 없습니다. 거리값 했고 다 했죠. 자, 자르기 방법 입력해갖고 메서드라고 있는데 거리값이냐 각도냐 막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거리 각도 자르기로 한 거랑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굳이 뭐 얘를 안 해도 돼요. 얘를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굳이 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지금 5에 10mm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자른 건데 자, 그래서 굳이 얘까지는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거리, 각도, 그리고 자르기와 다중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쓰는 것들입니다.